대출받기 쉽지 않죠. 하물며 그게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중기청 대출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우호적인 은행원을 만나려면 발품을 꽤나 팔아야 합니다. 인터넷에도 수도권 바깥 정보는 거의 없고요. 우재 씨가 이번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주 마침내 이 대출이 실행됐다는데 아주 홀가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7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67의 1부는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우재 씨와 이 중기청 대출 후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전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구긴 씨 목소리가 괜찮으십니까? 제 자체 음성 변조를 지금 이게 옛날에 그 제가 저기 언제 지방선거인지도 모르겠다. 그 옛날에 지방선거 이제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볼 때 유시민 후보가 이제 유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나와서 네네. 힘겹게 정말 목소리를 내던 그때 연상될 만큼 지금 괜찮으신지 네, 제가 아는데요. 어디 뭐 유세를 하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약간 감기에 걸렸는데 이게 처음엔 코로 시작했다가 네. 약간 목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네, 지금 목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거 오늘은 좀 약간 작게 약간 저희 저번에 월요일 방송처럼 좀 그렇게 목을 좀 아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싶기도 하고 기조를 유지하면서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발언 비중이 너무 많은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 더 열심히 한번 말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게 약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네. 네. 저희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오지 씨 드디어 대출이 실행되셨다고요. 그렇죠. 네. 대출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제가 살면서 뭐 받아본 대출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 정말 이 대출이라는 게 어렵다는 걸 느꼈고 사실 뭐 대출이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 뭐 대부분이 네. 그러시지 않을까. 국가장학금 네. 대출 받고 그게 지금 그거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몇백인지 모르겠어. 뭐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냥 일단 대출 금액부터 보면은 짜증부터 나서 한국장학재단을 들어가지도 않아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아가지고 가끔씩 와요. 뭐 취업 후 전환 뭐 안내 계속 온다. 날라오죠. 계속 네. 막. 네. 확실히 국가에서 그걸 해서 그런지 철두철미합니다. 그렇죠. 잊지 못하게 해요, 자꾸.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대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렵진 않았죠, 사실. 뭐 그거는 뭐 비교적 그래도 간편했는데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이런 뭐 중기층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하면 참 네. 오산이다라는 걸 이번에 느껴서 뭐 이따가 전해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저의 후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생생하게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원주하는 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산불이 났는데 골프를 친 도지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네, 이 논란이 크게 됐죠, 이것도. 그게 하필 우리 도지사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 원주와 홍천에 사실 산불이 났었어요. 이제 특히 원주는 저기 어디 봉산동인가 공장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야산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아무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이날 계속 소방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산불 났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실제로 크게 좀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달 31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김진태 우리 강원도지사께서 말이죠. 근무 시간 중에 보니까 이제 5시 반인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기고 근무 시간 중에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 이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죠. 3일에 알려졌습니다. 춘천 M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여기 MBC도 만만치 않네. 역시 네. 어디든 뭐 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됐죠. 이때 이제 김 지사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1시간 연가를 냈다 내가. 마지막 그러니까 조퇴를 한 거다. 조퇴. 근무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처음엔 했는데 이제 춘천 MBC가 보니까 연가를 그때 31일 당일에 신청한 게 아니라
사흘 후에 신청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뒤늦게 했으니까 이거 사실상 무단 조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간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긴 그렇죠. 한 거죠. 그렇게 되는 셈이니까 더 큰 논란, 무단 조퇴 의혹까지 불거졌고 뭐 그걸 떠나서 뭐 제대로 이제 설사 조퇴를 했다 하더라도 산불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서 요즘에 전국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뭐 서울도 그렇죠. 저 인왕산부터 해가지고 뭐 호남이고 뭐 저기 경북이고 뭐 다 난리인데 충청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의 이 산불 대처의 컨트롤 타워 이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네네.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의아하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김 지사가 이제 사과를 했죠 다음 날에. 맞아요. 네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욱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가 신청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31일 당일에 연가를 이제 신청하는 그 기한자 담당자 역시 연가를 내는 바람에 늦게 처리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처리가 늦은 거다. 네. 뭐 믿어줘야겠죠. 뭐 어떡합니까? 그럼요. 정말 그런 거겠죠.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명을 했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쌍으로 엮여 있는 게 이게 여담이긴 합니다만 김 지사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저기 충북 도지사인 김영환 지사도 산불이 났는데 술자리에 이제 참석한 걸로 알려져가지고 같이 지금 묶여서 욕을 먹고 있거든요. 쌍김이 다 지금. 한 명은 술자리, 한 명은 골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제 뭐 소위 4.3 관련해서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삼김이 이제 동시에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여당 내에서는 뭐 이런 비판도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김 지사가 또 엮여버렸고 사실 뭐 김 지사는 작년에도 뭐 아주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전국구였죠. 전국구. 네네.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곤욕을 치렀었는데 그래서 올해 신년 인사 때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내면서 이 특별 자치도를 열심히 준비하겠다. 거듭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도 되지 않아서 그 다짐을 한지 이렇게 다시 안 좋은 일로 어떻게 보면 전국 뉴스의 또 중심에 서게 됐다. 우리의 지사님. 참 물론 뭐 재해를 예상하고 가신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골프를 그냥 혼자 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게 보니까 뭐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급하게 그냥 이제 골프 연습이나 할까 해서 간 것 같아요. 이제 동선상 봤을 때. 네네네. 이게 산불이 난 걸 알았을 텐데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산불이 뭐 이후에 난 것도 아니고 인지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러니까 산불 조심해야 되는 또 시기였고 언제든지 산불이 날 수 있어요. 지금 재난 문자로 계속 그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강원도 하면은 또 산불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저기 뭐 영동지방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가뜩이나 굉장히 건조하고 또 가뭄도 약간 이게 비도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이런 골프. 이분이 이 정도면 평소에는 또 골프를 얼마나 많이 치실까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게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평소에 그냥 연가를 따로 안 내고 그냥 치고 오셨을지. 네. 뭐 어쨌든 사과도 했고 뭐 앞으로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그런 이런 좀 부적절한 모습 안 보여주시기를. 자꾸 좀 미안한 일이 생기는 건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사과하실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좀 이제는 좀 정말 본인 말대로 좀 특별 자치도를 위해서 전념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법정문화도시사 원주 이게 문체부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정부가 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보조금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정문화도시 사업 주체를 이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원주 문화재단으로 바꿨었죠. 네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자신들이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MBC가 3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문체부 관계자가 최근에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실사도 진행을 하고 센터와 이제 원주시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지난주에 전해드렸을 때 이게 시 정부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바꾼 걸 두고 사업 주체를 문체부도 이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요. 뉴시스가 특히 이런 보도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 뉴시스가 원주시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하는 언론인데 좀 저도 사실 꺼림칙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설마 뭐 잘못 쓸 리는 없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후에 나오는 뭐 강원일보라든지 도민일보라든지 이런 쪽의 후속 보도를 보면은 문체부는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다. 오히려 예의주시하는 입장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공신력 있는 언론들에서 쓰는 걸 보면은 더더욱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행간을 좀 제가 읽어보자면은 문체부도 좀 원주시 정부의 이런 조치에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느끼는 게 아니냐. 굳이 내부 검토를 할 정도라면 원주시 정부의 말을 그냥 믿고 해도 됐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도시 사업을 지금 원주시 정부가 좀 정치적인 이유로 뒤집는다는 지적을 뭐 저희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어떻게 보면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이 문화축 관광부는 좀 어떤 판단을 낼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러면 시가 이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가 그 관련된 게 직접 정말로 그러한 사유가 충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오히려 뭐 이런 작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 지금 시 정부가 좀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 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체부가 네네. 나서서 어쨌든 좀 객관적으로 좀 검토를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어쨌든 사업 주체가 문화재단으로 거의 변경되고 이제 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1일자로 업무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수인계를 뭐 다 마쳤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복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어서 네, 뭐 복원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원주시 정부의 어떤 이런 행태에 좀 브레이크는 걸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뭐 거침없이 이렇게 나아가면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좀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세 번째 소식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제 불온산단에 원래 이제 지으려고 했죠. 1순위 유치 장소였습니다. 대기업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온산업단지가 좀 부적합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뭐 용수, 전력, 환경 규제 이 3대 지금 문제점이죠. 반도체 공장 지은 데 있어서 이걸 해결할 방안이 역시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강원도는 대체할 부지 두 곳을 이제 찾았다고 해요. 뭐 어느 보도는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어느 보도는 찾았다고도 하고 어쨌든 이제 비공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건 왜 비공개죠? 이 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부터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어딘지는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 근데 애당초 뭐 불온산단은 어려워 보였죠. 이제 부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삼성 정도의 대기업 공장을 짓기에는 좀 더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그 반도체 특집 특산물 먹거리가 될 것이냐. 이때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불온산단은 이미 어려울 거다. 이미 원주시도 아마 그걸 알고 있고 다른 데로 할 거다. 이미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원주역 부근에 지금 기업 혁신 파크를 계획 중이죠. 이 땅이 굉장히 넓게 잡아놨습니다. 뭐 뒤에 호전가요? 거기까지 막 이렇게 크게 잡아놨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아마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아니면 사실 뭐 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물론 여기가 이제 기업 혁신 파크로 지정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일 텐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선행돼야 될 게 너무나 많았었죠. 그렇죠. 이제 불온 국가산업단지도 안 되는데 기업혁신파크를 정부가 또 추가 지정해주겠냐 여기를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시 정부는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불온산단에는 이제 소부장 기업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좀 대기업 생산 공장이 이제 배후를 맡는 하청 업체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를 이제 직접화해서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반도체 교육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혀 있는 상황. 근데 하여간 지금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뭐 부지가 어쨌든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간에 지금 대기업을 짓기에는 대기업 공장을 짓기에는. 그래서 글쎄요. 갈수록 좀 이게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는 모양새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이긴 한데 그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것에 어떤 목표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뭐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용인의 클러스트가 대규모로 조성된다. 그렇지만 뭐 원주도 괜찮다. 아직 희망이 있다. 희망회로가 뭐 끊임없이 돌아오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원광주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원일보를 읽었는데 새 지역 언론들도 굉장히 장밋빛으로 많이 쓰고 있었단 말이죠.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그 회의를 이제 쓴 게 있었는데 강원일보에서 어느 전문가분이 그러니까 독자위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수인가 아무튼 전문가분이신데 그러니까 강원일보나 이런 데서 이게 너무 좀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많이 하는데 전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전력을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이상적으로 그런 거는 그리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희망회로 장밋빛인 거 아니냐 들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만 뭐 실제 현장이나 아니면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만큼의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준비라든지 아니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김 도지사나 원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계속 도전해 보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열악함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을 목표로 도전을 해야 이런 뭐 저기
뭐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유치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모르겠으나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불온산단 이거 참 고질적 문제죠. 이거 언제 되느냐. 2018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고 나서도 지금 뭐 삽을 못 뜨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간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고요. 불온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반기 내로 이제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원주시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이제 뭐 PF 대출도 받고 뭐 여러 대출은 사실 절차는 담아 있어요. 사실 PF 대출도 지금 이게 참 금융권에 지금 뇌관으로 불릴 정도로 요새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수월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게 다 된다면은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반기 내로. 그래서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려서 2026년이면은 공장들이 뭐 입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반 산단이 조성되고 불온 IC도 이제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뭐 국가 산단까지도 LH가 이제 나서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번만큼은 진짜 조성될지 이것도 사실 지금 메이비가 굉장히 어쩌면 이게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맞아요. 과연 이번엔 진짜 조성이 될지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요 정도라도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라는 게 참 요 불온 산단이나 아니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나 이런 것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네, 뭐 좋은 소식이에요. 원주 사랑 상품권 발행을 이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원주시 정부가 이제 당초 600억 원이었죠. 이 발행액 규모가. 근데 이제 1,300억 원으로 이제 대폭 늘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원주 아는 척에서도 저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강원도민일보가 사실 29일에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발행액이 너무 적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뉴스컷 이미지로 이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보면 파격적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약간 지적 받자마자 그 강원도민일보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약간 지적했다는 것을 또 서두에 약간 깔더라고요. 본지의 보도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파격적 조치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뭐 공교롭게 뭐 미리 준비하고 있었겠죠. 아마 바로 나왔을 정도면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1차. 그래서 이제 월 발행 규모도 지금 이제 50억 원인데 100억 원으로 이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이번 달 4월부터 이제 적용이 된 상황이고요. 가정의 달인 5월,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그리고 추석이 낀 9월, 또 연말인 12월에 한해서는 월 150억 원을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4, 5, 6 9, 12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뭐 이게 뭐 징검다리도 아니고 4, 5, 6은 연속으로 하는데 또 뭐 9월, 12월은 왜 3개월 단위로 할까 이렇게 조금 의아하긴 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나름 뭐 이렇게 명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원주 산업상품권은 이제 발매 개시 2시간도 사실 되지 않아서 맞아요. 전액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분들도 좀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그래도 2배 늘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4시간 만에 소진되려면 아무튼 많은 시민이 그래도 예전보다 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제 강릉하고 같아졌어요. 액수가 강릉이 1,300억을 발행하고요. 춘천이 이제 한 800억 원대인가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서 그 이참에 그냥 이제 매월 150억 원씩 발행을 해가지고 말이야. 강원도 최고까지 한번 우리 강원도 최고 인구에 강원도 최고의 경제 도시를 또 자부하고 있는 거죠. 경제 수도 그렇죠. 이런 거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물론 이렇게 2배나 늘어난 거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게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시정에서 600억을 사실 증액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만큼 또 어딜 줄였겠죠. 모르겠으면 어딜 줄였을지는 뭐 추경안을 봐야겠지만 뭐 600억 쉽지 않은데 뭐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또 문화 행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행보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추경안을 나중에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이건 필요한 조치니까. 그렇죠. 다른 예산 삭감한 것도 삭감한 대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비판을 하고 요건 어쨌든 뭐 저희는 반길만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마지막 소식은 끝까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많은 농구 팬들이 아쉬움을 또 표할 만한 소식인데 원주 DB의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이 됐죠. 결국 올 시즌 22승 32패 승률 4할 7리? 7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마지막까지 변수는 이제 5위를 한 이제 고양 캐롯이 가입비를 못 내는 상황이었어. 가입비를 못 내면은 결국 플레이오프도 못 간다. 근데 극적으로 이제 막판에 냈어요. 결국에는 하루 남기고.
네. 그러면서 원주 DB의 이제 탈락이 최종 확정이 됐고 DB는 이제 19, 20 시즌에 1위를 차지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때 코로나 때문에 참가를 못했었죠. 맞아요. 그냥 네. 정규 시즌 1위를 공동 1위로 그냥 마무리를 했었죠. 마무리가 됐던 시즌. 이 이후로는 지금 3시즌 연속 6강 플레이오프가 자주 되면서 지금 하위권을 좀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뭐 DB는 저희도 그깟 공놀이에서 저번에 한번 전해드리긴 했지만 1라운드 선전한 이후로는 이 주전 선수들의 부상, 뭐 두경민 선수였나요? 네, 두경민 선수 뭐 이게 고루고루 계속 부상이 터졌었어요. 부상이 거의 뭐 릴레이로 이어졌던 상황이었고 또 외국인 선수 교체도 맞아요. 좀 시원치 않았고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래서 6년간 팀을 이끌었던 이상범 감독이 이제 중도 사퇴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김주성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습니다. 김대행 체제에서는 뭐 DB가 좀 기복도 있었어요. 네, 또 이제 뭐, 잘할 때는 이제 잘하고 뭐 잘할 땐 4연승 하다가 한 뭐 5연패 하고 그러니까 또 막판에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약간 아주 뭐 이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여러모로 뭐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 어쨌든 보여줬다. 특히 수비가 좀 탄탄해졌다. 이런 평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막판에 한 6연승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뭐 실점이 그 라운드에서 최소 리그 1위 최소 실점을 기록하기도 하고 뭐 리바운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막판에 DB는 조금 더 내년 시즌을 기대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나마 이제 무기력하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마지막 라운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또 연패를 좀 길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사실상 끝났다. 역시나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 김주성 감독 땡도 처음에 막 연승하고 이럴 때는 내년에 전식 감독 괜찮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다가도 연패하니까 또 역시 주성이 형 그냥 초심자의 행운이었다. 레전드로 남아있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뭐 이렇게 또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다시금 이제 결국에는 뭐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상황이죠. 사실 저는 이제 농구를 잘 안 봅니다만은 알바노 선수가 굉장히 또 극적인 버저비터였나요? 그게 그 경기가 또 엄청나게 또 맞아요. 뭐 이런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이게 딱 상대가 자유투를 실패하고 정말 버저비터로 몇 초 안 남았을 때 막 드리블을 하고 가서 근데 보통 급하게 막 던져요. 근데 알바노 선수가 차분하게 드리블을 한번 하고 속이면서 딱 던져가지고 침착성이 뭐 대단했네요. 바로 여권 뺏어야 된다. 왜냐면 이 연승을 오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사실 그런 어떤 극적인 승부를 통해서 드라마를 정말 만드나 했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슬램덩크 엔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딱 2경기를 남았을 텐데 근데 2경기 다 막 상위권에 있는 1위 팀, 2팀 뭐 이런 팀들이었어가지고 뭐 약간 그 승리를 해서 다들 기쁘지만 남은 일정을 봤을 때 이건 쉽지는 않았다. 뭐 어쨌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즌은 이미 끝났고 결국 오프 시즌 동안 팀을 잘 재정비를 해가지고 말이죠. 내년에는 그래도 한 4년 만에 좀 모처럼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그런 좀 반등의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곳을 대신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대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대표적인 이제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점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명이로 내가 직접 받은 후기를 전해드리는 뭐 4명 내방?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4명 내대?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어쨌든 자, 원주는 특히 이거 관련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에 좀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다 우재 씨가 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직접 얻은 정보 아닙니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뭐 전해드려 보면은 일단은 뭐 중기청 대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어디 하다보다 SNS를 하더라도 카드 뉴스나 바이럴로 굉장히 광고도 많이 되고 정책 홍보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대상이 이렇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외벌이일 경우에 이제 3,500만 원 이하인데요. 또 순 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아주 넉넉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얘기. 그렇죠. 네. 3억이라. 야, 네. 3억 6천이면 상당한데. 아무튼 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중기청이니까. 이름부터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기준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뭔지. 그리고 또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창업도 되는 거죠. 취창업.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그 앞서 설명해주신 그 세 곳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표자도 좀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창업자도 가능한 거죠. 취창업자도 해당이 돼서. 그래서 대기업만 아니면 사실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최대 1억 원 이내. 이게 사실 서울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억 원이면은. 근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억 정도면은 많이 부담을 덜 수 있다. 뭐 전세가 됐든. 맞아요. 저희도 뭐 그 원전에서 예전에 그 매입임대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주실 때도 제 사례를 들으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지역은 뭐 8,500만 원까지가 그 한도였는데 그 전세 임대 대출에서 그럴 때는 뭐 서울이야 그 정도 금액이면은 뭐 제대로 된 원룸 하나 얻기도 어려운 쉽지 않죠. 경우가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억 원 이내 어쨌든 되기 때문에 원주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조건. 그리고 최초 2년 이제 보장을 대출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회 연장이 가능한데 그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연장할 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번 연장할 때 10%를 상환해야 돼요. 이제 보증액에 그걸 안 하면 0.1%의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거든요. 금리가 1.3%가 됩니다. 10% 상환을 안 하면. 뭐 0.1 이게 그 여담이자 선택지가 그래서 그냥 가상금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10%가 오히려 부담되니까 0.1% 정도는 감수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선택의 몫이지만 어쨌든 완전히 그냥 재계약이 똑같은 조건을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2회 연장됐을 때 4년이 지나서 그때부터는 일반 버팀목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는 금리가 좀 세요. 1.8에서 2.4%로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은 뭐 앞서 말했다시피 금리가 현재 기준으로 연 1.2%로 매우 착하다. 이런 금리 진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거의 뭐 학자금 대출급의 지금 금리이고 근데 이게 변동금리예요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이걸 정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시중 금리가 뭐 5% 7% 이러지만 뭐 그렇게까지 갈 리는 없고 근데 1.2%에서 뭐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0. 몇 퍼센트 포인트 뭐 그래도 한 2% 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리 올라도 1.5 이상 올리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장점 또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여기 보증서 기준으로 전세 금액의 이제 100% 대출이 가능하다. 참고로 청년 버팀목은 이제 80%까지만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 자부담 없이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다.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대출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뭐 많이 나와야 80%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 자부담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100% 되는 중기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제 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참 쉽게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생각해서 약간 쉽게 되지 않겠냐. 저희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라 뭐 제출할 서류가 좀 많은 학자금 대출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또 특히 민간주택도 아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라서 집주인이 LH인 거예요. 공공주택인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또 대출 금액도 5천만 원대니까 제가 받으려고 했던 게 최대 가능 금액의 한 절반 수준. 금액적으로 또 뭐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도 잘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정말 큰 오산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큰 오산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올 줄 그 당시에 우재 씨는 아셨을까요? 근데 뭐 알았다고 또 뭐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다 싶은데 은행마다 굉장히 이제 저마다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색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수탁은행이 5곳인데
기업, 농협, 국민, 우리, 신한 이렇게 은행을 다 돌았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은행에서 이 대기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상담하는 시간 이 다 합치면 진짜 얼마를 쏟았는지 모를 정도로. 네. 제가 사실 준비를 좀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딱 다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딱 신청하고 끝내자.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원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 주택 정보 카페가 있죠. 여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주택 관련 정보 청년들 대상. 그래서 여기서 검색도 다 해보고 기금이 든든이라고 이 중기청 대출 받든 버팀목 대출을 받든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더 좋은 게 있어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이걸 먼저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재 씨는 나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내면 척척척 진행되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 이제 딱 신청하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딱 느꼈지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요? 미리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오히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칫하면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의 내가 과거로 간다면 먼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 은행에 가겠다 해서 가서 먼저 상담을 받고 거기서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본 다음에 기금이 든든을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거기서 말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되는 기금 이든든을 신청하면은 은행을 딱 지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은행에 가겠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원주 중앙지점. 그 지점까지도? 네, 농협은행 원일로 지점 이렇게 딱 선택한 지점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 신청하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그 은행 갔는데 정작 안 된다 그래 거기서. 네네. 그럼 기금 이든들 다시 취소하고 또 재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절차가 막 5일씩 걸리거든요. 5일 안에 되긴 하지만 막 최대 5일까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승인이 나고. 그러니까 은행 한번 나가리 되면은 또 5일 기다려야 돼요.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 제가 그래서 한 3번 취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것만 해도 거의 한 15일? 그렇죠. 네, 최장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해서 시간 낭비에 이제 마음 고생까지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허탈함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뭔가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거니까 이게 또 다음에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괜히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 유념해야 될 거는 이 중기청 대출을 말이죠. 제대로 모르는 은행원이 많다. 그래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은행원이 저 이거 잘 모른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은행원을 만나면 차라리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은행원을 만나면 이제 큰 문제다. 네, 진짜 큰 문제예요. 이러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처음 은행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거기가 이제 통장이 없거든요. 그 은행에.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 아닌 거죠. 그 통장 없다 그랬더니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근데 딱 봐도 저 양반이 그 상담하는 분이 좀 나이가 많은 이제 약간 좀 베테랑 상담원인 것 같았어요. 약간 뭐 약간 뭐 부장급 같은 느낌의. 근데 그분이 잘 모르는데 그냥 일반 대출 상담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 버팀목이 됐든 중기청이 됐든 주거래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수탁은행이기 때문에 수탁은행은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분은 일반 대출 그냥 상담하듯이 저한테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나왔죠. 주거래 은행 아니라서. 또 다른 은행에 가서 했을 때는 여기는 뭐 비교적 그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뭐 주거래 은행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도 뭐 알고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잘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판에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무슨 약관 같은 게 적힌 규정 같은 게 적힌 걸 이 형광펜으로 딱 이렇게 그려주면서 보여주는 게 법인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100% 대출이. 법인은 100% 대출이 안 된다. 근데 LH는 법인 아니냐. 그래서 100%는 안 된다. 80%는 되는데 100%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카페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저와 같은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으로 100% 대출 받은 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뭐 아니다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뭐 다 내가 잘못된 건가 뭐 싶은 생각 들고 그 나와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LH는 특수목적 법인이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규약에. 그 규약에 정말 그냥 일반 민간 부동산 법인 업체들, 부동산 임대 법인들 그런 데를 말하는 거고 LH는 애초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였죠. 그 규약에. 그러니까 은행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LH가 이게 덜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은행원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또 여기는 거의 다 됐어요. 신청도 다 했고 서류까지 다 내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보니까 이미 전입신고를 하셨더라. 근데 전입신고를 하면은 당장 대출이 안 된다.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오히려 전입신고를 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는 많았어요. 근데 3개월 이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기 때문에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서 거듭 물어봤어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이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다렸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냐.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그렇다고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인 게 만약에 그분이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3개월에 갔더니 알고 보니까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도 곤란한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본인이 은행원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결국 이제 취소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꾸를 먹는 경우도 많았고 또 어느 은행에 갔을 때는 100%는 또 어렵다. 다 되는데 80% 정도는 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100%까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받아놓고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안 된다는 이유들을 다 충족돼서 100%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받았냐 이거야. 다 안 된다는 얘기들을 내가 다 뚫고 지금 받았는데.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게 막 은행마다 이 제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제도를 그냥 이걸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은행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수탁 은행들이 있는 것들이지 은행마다 이게 정책적으로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건데도 불과 뭐 이런 식의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은행원분들이 사실 가서 이렇게 틀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이거 내가 틀렸나 싶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전문가이니까 나는 거기 가서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은행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어설프게 하는 거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기청 대출을 서울 쪽에서 이제 받은 사람인데 그분은 직접 은행원에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가 다 알아와가지고 요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요? 이러면서 그 은행원도 매뉴얼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해서 오히려 수월했다. 아예 모르는 백지 상태 은행을 만나면 오히려 좋다. 근데 오히려 그 은행원분도 되게 수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어쨌든 보통 그러면은 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제가 알아서 알아본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은행원을 만난 거죠. 그쵸, 사실 뭐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중기청 대출은 이제 수탁은행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은행원의 실적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또 성심성의껏 그런 도와주는 은행원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또 행운인.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네. 어쨌든 결국에는 은행원 바이 은행원입니다. 모든 대출이 다 그렇겠지만. 은바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다. 거의 신용 대출 받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부 정책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뭐 팁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은행을 가실 때 좀 이렇게 작은 데보다는 내가 가깝다는 이유로 그냥 편하게 이제 가까운 뭐 작은 은행 가기보다는 좀 본점과 같은 큰 지점을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확실히 거기에는 또 대출 경험이 많은 은행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수월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갔는지 말씀드리면 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신한은행 원주 중앙 지점으로 갔어요. 여기 단구동 쪽에 있는 거죠. 노빌리티 타운가요? 그쪽 의료원 사거리 쪽에. 거길 갔어요. 결국에는. 제가 신한은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다른 은행 다 돌고 왜냐면 신한은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면 옛날에 쓰다가 이제 뭐 정지된 계좌에서 휴면 계좌라는 거 뭐 그렇게 돼서 그냥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했는데 결국엔 여기까지 와버렸고 근데 여기서 이제 괜찮은 은행원 분을 결국에는 만나가지고 그분은 또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중기청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또 본인이 막 LH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저 대신에 알아서 일을 굉장히 또 철저하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신뢰가 가는 그런 분이 계셔서 여기는 겨우 대출을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은행원 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뭐랄까요,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야 될지 아니면은 이것도 양극화라 그래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한테 자주 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렇죠. 그분도 이 정보를 더
얻게 되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쌓이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단구동이 좋은 게 은행이 또 밀집돼 있어서 또 본점에 가까운 큰 은행들이 여기 돌아다닐 수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죠. 여기 안 되면 여기가 뭐고 바로 여기가 뭐 원주의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은행들이 많이 몰려 있는. 어쨌든 여기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안 되면 여기 가고. 소위 말해서 단구동에 있는 은행은 제가 다 들어가 봤다 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신한은행 간 건데, 근데 확실히 신한은행이 이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강원은행을 또 인수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에 네. 이 원주에 또 지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강원도 쪽에서는 아주 대출이 좀 수월한 그런 뭔가 미신 같은 느낌 또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 괜히 신뢰가 간다. 강원도에서 역시나 대출 굉장히 잘 해줬다. 네네.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서는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입신고했는데 괜찮나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야,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허무해지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리고 LH가 이제 법인인데 상관없냐라는 질문은 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상관없는 건데 당연히. 네. 그분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원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거듭 강조를 드리고 하여간 뭐 이렇게 다 받고 나니까 이제 LH 소유의 어떻게 보면 공공에 가까운 주택의 대출을 받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게 민간 주택으로 만약에 중기청이라든지 버팀목을 받는다면 오죽할까. 더 심하지 않았을까. 여긴 정말 심사를 또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중기청 대출은 그래도 좀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으로 좀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요. 사실 제가 뭐 저희 여기 뭐 대표님이십니다만은 또 국인 씨가 많이 또 양해를 해주신 덕에 이렇게 은행을 평일에도 돌아다닐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직장인 분들은 이거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오늘 다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재 씨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해서 연차를 하루 쓰고 갔다 왔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렇죠. 계속 이거는 뭐 내가 거기에 시간을 내내 투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행원도 잘 모른다는 게 의아하고 이게 뭐 사실 숨겨진 무슨 정책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정말 잘 알려진 심지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 저희가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곳들도 은행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게 참 의아하다. 맞아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은행원 분들 말을 믿었으면 앞서 말씀드린 다 틀린 말들. 아직까지도 제가 대출을 못 받고 은행을 드나들 뻔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3개월 이후에 하라고. 나 진짜 못 받을 뻔했어요. 만약 그 말을 믿고 했으면. 이게 참 이게 맞나 싶은 일들이 계속 이번 대출을 받으면서 좀 느껴졌다. 어쨌든 여러분도 은행원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은행원도 잘 모르는 경우 같고 아니면은 대출을 이제 거절하려고 이제 돌려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셨던 이게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 그 은행에 있는 내규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은행에서 다른 지점에서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내규를 갖고 있는 뭐 지점이라든지 은행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저도 이게 맞나 싶어요. 근데 솔직히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은행원이 있어서 내가 얘기한 거와 내가 알아온 거와 다르다 해서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요? 제가 아는 건 그게 아닌데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래도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은행원과 소위 말해서 그런 약간 기싸움 반박하고 막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은행원이라면은 이 대출을 열성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것 같다. 딱 봤을 때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게 낫다. 그 은행은 아닌 것 같다. 그 은행원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뭐 소위 피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은행원을 찾으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또 괜찮은 은행원을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점지해준 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야 조금 더 내가 다른 에너지를 안 들이고 그분이 정말 그때는 필요한 서류를 그분이 요청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히 낫다. 그리고 이게 또 말씀해주셨지 뭐 주거래 은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 보니까 뭐 굳이 내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할 때는 이제 또 기업은행이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월부터가 또 기업은행이 바뀌었어요. 스타은행이 아닌 걸로 되고 하나은행인가가 추가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5개 은행을 한번 다 돌아보시는 것이 근데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나은행은 새롭게 추가된 곳이라서 이게 뭐 장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곳이다 보니까 교육을 더 철저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어쩌면은 새롭게 추가된 데서 아예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5개 은행을 결국 저처럼 다 돌아다니시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은 네, 어쨌든 발품을 좀 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피하게. 어쨌든 저는 사실 빨리 원주에 와야 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전입 신고를 하고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LH에서 했다거나 뭐 LH 청년 매입 임대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입주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확실히 낫다. 사실 다들 입주 전에 해요. 제가 이상한 경우고 저는 급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좀 이게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그게 맞고 저는 이제 전환보증금 없이 이제 첫 달 임대료 냈죠. 아무래도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크다. 사실 격차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의 그냥 보통의 원룸 그냥 임대료를 내신 거라고. 생돈 나간 느낌이 들고요. 네, 또 그만큼 이제 전환 보증금으로 바뀐 이후에 낸 이후에 임대료가 인하된 어떤 체감도 굉장히 또 크다. 내가 첫 달에 이렇게 됐는데 둘째 달에는 요거밖에 안 되냐. 파격 할인이다. 거의. 네, 이런 느낌도 있다. 약간 괜히 그 차익이 뭔가 꽁돈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여간 빨리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저처럼 게으르면은 망한다. 근데 뭐 사실 게으르신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지런하게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좀 더 서둘렀다면 제가 이사 오면서 이게 뭐 다 철저하게 이제 일정을 맞춰서 뭐 대출 받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남양주에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또 거기서 또 뭐 원주에 은행을 가고 이런 게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주 또 완벽한 시나리오로 미리 입주 앞두고 다 이렇게 또 딱 은행 딱 고르셔가지고 좋은 은행원 딱 만나셔서 딱 입주하는 당일에 딱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출을 받고 나니까 뭐 결과적으로 다 끝난 얘기니까 홀가분합니다. 그러니까요. 끝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끝날 때까지 참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또 언제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싶은 생각이었는데 뭐 홀가분하고요. 어쨌든 대출 경험, 저희 이런 대출 경험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이런 홀가분한 기분을 또 기쁨을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대출 받기가 참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 걱정도 끝이 없는 세상이고요. 이런 저는 오히려 약간 걱정이 늘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 LH 저희 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2년 올 초에 이제 다시금 갱신을 했는데 이 2년을 채우고 나서는 집을 구입을 할까 이제 매입을 할까 생각 중이라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대출을 새롭게 그냥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우재 씨 오늘 이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나서 2년 뒤에 나의 모습이 약간은 걱정된다. 잘 받을 수 있을까? 약간 또 대출 금리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원래는 않고. 이번에 이제 매입을 하면서 좀 그 집을 구입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또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은 저 남양주 LH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들어서 거기도 전환보증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2금융권에서 했는데 변동금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인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금리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환보증금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상황. 이자로 나가는 게 그 전환보증금 전에 월세보다 많은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요새 금리가 너무 비싸졌다. 그러니까요. 대출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금리가 좀 안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구인 씨가 이제 매입을 할 때는 이런 걱정 없이 그때 그때 또 대신 전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또 어떤 좋은 은행원 분이 그렇죠. 또 만날 수 있을지 저처럼 좀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좋습니다. 내일은 저희 이제 1년 앞으로 벌써 총선이 다가왔네요. 그렇죠. 내년 4월 10일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서 저희 미리 보는 총선 특집을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 네. 뭐 이렇게 저희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구 분석도 좀 간단히 해보고 어떤 후보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 호사가들아 하여간 이런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누구 나온다더라. 누구는 힘들다더라. 뭐 이런 얘기 좀 가감없이 해보고 결과 예상도 좀 나름 해보는. 1년 앞서. 1년 뒤를 점지해본다. 뭐 네네. 좀 나눠볼 예정이다. 네. 그래서 내일은 무실동은 지금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은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대출하는 척. 대출하는 척. 괜찮으십니까, 목은? 아이, 그럼요.